고등학생 아들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왕따를 당하다가 화가 나서 거짓말로 칼이 있는데 죽인다고 해서 애들이 도망갔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정말 과도를 샀고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을 가장 많이 놀리던 애가 칼에 찔린 적이 있고 아들은 학폭으로 접수됐습니다. 전 너무 무서웠고 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엄마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울 앞에서 내 아픔과 서러움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바로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죽어, 넌 살 가치도 없어. 왜 태어나서 날 괴롭혀?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탈색된 흑백으로 보이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왜 탈색된 모습으로 보일까요? 거울을 이용해 내 몸 앞뒤의 공간을 동시에 바라보는 순간 나는 몸을 벗어나 마음의 눈으로 공간 속에 들어있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이 꾸며낸 3차원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원래의 나인 근원의 마음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뇌에서 생각이 돌아가지 않으니 생각이 꾸며낸 내 몸도 탈색된 이미지로 보입니다. 근원의 마음은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여성은 매일 거울 명상을 하며 모든 아픈 감정을 꾸준히 털어놓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엄마 무서워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과 아들아 미안해, 너를 때리고 소리치고 미워해서 미안해, 용서해 주렴, 고마워, 사랑해 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다시 근원의 사랑에게 우리 아들의 두려움, 수치심, 억울함은 갖고 가고 용기와 사랑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빛이 엄청 커지더니 근원의 사랑이 항상 저와 함께 있었대요. 그동안 전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로워했거든요. 그 뒤론 거울을 보면 바로 빛이 보이고 제 얼굴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들의 변화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전보다 조금 더 저한테 호의적이라 용기가 생기네요. 그 뒤에도 아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거울 속에 나타난 근원의 빛을 본 뒤 근원의 마음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속만 들여다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아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붙잡고 있는 아들도 완전히 놓아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아들에게 스스로 일어나 등교하라고 했는데 3번은 지각하고 3번은 결석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어요. 슬픔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아이를 붙들고 있었고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아이를 미워했던 거였습니다. 이제 아이를 떠내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설사 아이가 잘못돼 보이더라도 난 받아들여야 하고 아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를 놓아버리니 더 이상 미움도 없네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아들을 완전히 놓아주자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그림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원래 초딩 저학년 수준이었는데 스스로 그냥 그려진다고 하네요. 배운 것도 아닌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 여성은 아들이 그린 그림을 이메일로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불과 7개월 사이에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근원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아들도 역시 근원의 마음으로 돌아가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울 명상을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조급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개체 나입니다. 몸을 나라고 착각하니 두뇌에서 돌아가는 생각도 나와 동시하게 되고 몸에서 반응하는 감정도 나와 동시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생각이 꾸며내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 사랑받고 싶다는 말은 난 현재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즉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현실을 억누러 놓은 채 사랑받고 싶어 애쓰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여성의 아들도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무의식 속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나가 억눌려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나는 자신이 못나고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공부도 못하고 결석하고 문제를 일으키며 사랑받지 못하는 나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보는 건 너무나 무섭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억누르게 됩니다. 자꾸만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면 아예 죽여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죽여버리고 싶으면 죽여버리고 싶을수록 사랑받지 못하는 나는 점점 더 괴물처럼 사나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도 죽여버리고 싶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들은 왜 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 걸까요? 고통스러운 아들의 모습은 바로 내 무기 속에 억눌린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아들의 무능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은 내가 억눌러놓은 내 모습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무서워 꼭꼭 덮어버린 나의 못난 모습을 아들이 자꾸만 나한테 보여주니 아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나는 사실은 아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억눌러놓은 내 안에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죽여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들은 단지 내 생각과 감정을 투사하는 홀로그램일 뿐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개체 나입니다. 개체 나는 왜 부모한테,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왜 사람들한테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걸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온 여성의 경우 아들의 학폭을 계기로 자신의 마음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고 마침내 아들에 대한 모든 집착적인 생각도 놓아주었습니다. 생각을 놓아주니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니 아들도 바뀌었습니다. 개체 나는 끊임없이 생각을 붙잡으려 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고 집착합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개체 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허상의 존재라서 생각이 사라지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생각을 놓아주면 현실은 누가 돌아가게 할까요?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텅 빈 근원의 마음이 돌아가게 해줍니다.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속의 존재, 허상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생각을 놓아주면 나는 허상의 세계를 움직이는 텅 빈 근원의 마음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